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고에 서하인을 맡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개미열 지원 팀장 박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21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성과 보고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님께서 오늘 성과 보고회를 여는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입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연구라든가 이슈 쟁점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집에 계시거나 서비스를 받아보신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참여를 주저하셔서 수행기관들이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수행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개 네트워크 기관들이 자문도 해주시고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좀 더 질 높은 사업 지원이 수행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러한 저희의 시도와 노력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의 의미 있는 중고령 발달장애인분들의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수행기관,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발달센터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경자인 팀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경자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이게 서울시 이제 발달장애인 중고령 노년기 전환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이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고민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이게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이게 또 시대에 맞게 또 이걸 중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노년기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슈를 또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을 좀 하게 된 거에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는 이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제2기 발달장애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예산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거를 좀 반영은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의회 이제 좀 통과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편성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노년기 전환 서비스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더 앞으로도 좀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아마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시초로 뭐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고 내년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정식 사업으로 갈 예정이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이제 저희 이제 저희에서 이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4개 수행기관하고 그다음에 자문기관 그리고 특히 이제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총 5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총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세션 1에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의 개요하고 주요 활동에 대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션 2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했던 총 4개의 수행기관의 사업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회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에 대한 댓글은 그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팀 박성정 대리가 발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 지원팀 박선정입니다. 네, 오늘 저는 2021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에서 저희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 사업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전체 사업 개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왔던 이제 활동 두 가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네,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 개요입니다. 네, 저희가 2021년에 이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시작한 데에는 일단 2020년에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되었던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우용개발 연구라는 이제 선행 연구의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주요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인구의 고령화 문제들은 이미 이슈로 많이 등장하고 이제 준비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발달 장애인 분들의 이제 고령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2015년 대비해서 2020년에 27.1%로 어쨌든 이제 많은 비율의 증가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만 40세 이상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젊은 시절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 부모 및 보호자의 69.5%가 이제 많이 부담된다.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나이 들면서 이제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제 보호자들이 돌봄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비한 지역사회 이제 지원 체계가 과연 이제 있느냐?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 체계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구에서 물었던 결과를 보면은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노후 생활 및 부모 사후 대비한 미래 준비,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자녀와 노부모의 통합 돌봄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가장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 쪽으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세 가지의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40세 이상 발달 장애인을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수행 기간을 선정하고 그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중고령 발달 장애인 문제를 사실 한 해에 아니면 두 해에 뭐 3년 동안 이제 이렇게는 다 풀어갈 수 없다. 그러면은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조금 초점을 둘 것인가, 이렇게 고민 끝에 저희가 일단은 먼저 찾고 그다음에 만나고 지원하고 고민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고는 저희가 이제 일단 만 40세 이상 발달 장애인 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고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 대상을 찾자라는 것들로 진행을 했었고,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제 만나고 그럼 지원을 할 때 저희 센터도 직접 이제 지원을 진행을 했지만 일단 수행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수행 기관 사업 안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중고령 발달 장애인에게 정말 어떤 영역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수행 기관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는 이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이 네 가지의 저희 활동의 의미는 공식적인 시도에 있다라고 저희가 2021년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저희가 두는 첫 번째 공식적인 시도였다는 데 의미를 두었고요. 그러면 이런 일에 저희가 이제 참여했던 기관들을 조금 소개드리면,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전체를 이제 다 지원을 해주셨고, 큰 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괄 기관으로서 활동을 했고, 사업 수행 기관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늘푸른 나무 복지관,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립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원광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가 수행 기관으로 참여해 주셨고, 네트워크 기관은 저희가 이제 10개 기관들, 강북 장애인 늘푸른 나무 복지관,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 성민복지관, 그다음 시립 서울 장애인 복지관, 원광 장애인 복지관, 하상 장애인 복지관, 이 10개 기관에서 한 분씩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얼마나 이제 발굴을 했고 만났는지, 사실 이제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한된 시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수행 기관들이 각각 권역별로 한 군데씩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행 기관이 있는 구를 중심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발굴에 조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은평구 중심으로 발굴을 했고, 저희가 6분의 가정을 방문했고, 그분 중에 4명을 개인별 지원 계획으로 이제 연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 나섰고, 17분의 이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에서 7분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랑구 외에도 이제 노원구, 동대문구 이제 분들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남권은 저희가 이제 강동구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찾아 나섰는데, 어쨌든 방문 상담은 5분 진행을 했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은 이제 3분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서남권은 저희가 강서구 중심으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이제 방문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6명의 발달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이제 주민센터 대상으로 이제 협조 요청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위기 발달 장애인 현황을 저희 쪽으로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쪽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를 위해서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수집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결과, 그 결과문에서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주민센터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고, 146개 주민센터에서 3,146명에 대해서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 저희가 전부 다 우편 발송을 했고, 근데 이분들 중에는 다 이제 만 40세 이상은 아니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두 번째 상담 진행은 만 40세 이상 분들을 통해 일단 전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지, 저희가 찾아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58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막상 찾아갔는데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거부하시는 분, 아니면 이미 다른 서비스가 있는 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 제공을 드리며 추후에 저희 센터로 연락할 수 있는 이제 연락처, 안내문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유형과, 그다음에 저희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으로 연계하고 수행기관과 이제 연계 작업을 했던 그런 지원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개인별 지원 계획은 일단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보호자분이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가셔서 신청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보니 이제 이분들이 다
직접 이제 주민센터를 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이제 위기 가구들이셨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대리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욕구 사정을 위해서 방문을 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아닌 분들의 개인별 지원 계획은 사실 한 이제 1, 2회 아니면 뭐 그 이상 필요시 조금 더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만났던 이 사각지대 분들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만도 뭐 10번 이상도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른 이제 욕구 사정, 이게 조금 더 촘촘하게 또 자주 만나고 이제 관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났던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사례 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2번의 사례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필요시에는 외부 자문위원분들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이제 자문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서비스 기간 연계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 필요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뭐 직접 가서 같이 신청을 한다든지 동행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6개월 이내는 집중 지원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아주 많은 모니터링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인별 지원 계획에 참여하신 참여자 이야기를 이제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저희 성과 보고의 자료집이 저희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그 뒤에는 지금 이분들 외에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유모환님은 이제 52세 남성분이세요. 이제 이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도움으로 이제 건강 서비스를 하실 수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 세 분들의 내용을 보면 이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통해서 수행기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들을 이제 표현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내용들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제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네, 저 이게 좋아요. 저도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라는 직접적인 관계망, 이게 노년기 서비스에 필요한 건강, 그다음에 관계망 확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참여자분들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장애 노년기 전환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는 아까 이제 10개 기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관과 저희가 계속 같이 만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네트워크 기관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총 대면, 그다음에 영상회의, 서면 자문 등으로 총 10회기의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구성도 처음에 장애인 복지관 대상으로 저희가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와 주세요라는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10개 기관께서 참여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1회기에서 3회기는 저희가 만나서 그럼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각계 기관에서 한 사례씩 이제 중고령 발달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례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 기간에서 어려움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자문 형태의 네트워크가 1차 연도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4회기에서 9회기부터는 수행 기간의 사업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회기에는 우리가 이제 성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방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이제 대면 회의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참여하신 네트워크 구성분들의 이제 저희가 이제 성함과 소속과 이제 근데 일단 분과 1에는 이제 서혜미, 장유미, 최다희, 황현주 국장님과 강유미 팀장님께서 시립서울 장애인 복지관과 원광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이제 코멘트를 주고 서로가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분과 2에서는 이제 남영란, 박수련, 최미영, 권윤철
부장님, 국장님 분들과 김대중 팀장님 이제 이렇게 한 분과를 이루어서 늘푸른 나무 복지관과 서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대한 사업 이제 피드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주요 논의를 제가 3가지로 조금 묶어봤습니다. 중고령 발달 장애인 특성에 따른 그러면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수행 기간의 자문 내용들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들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3가지 축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고령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분들은 어쨌든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움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찾아가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앞 전 단계가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아까 그 참여자분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제 그분들이 조금씩 내가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아는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사실은 조금 미비한 곳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해 나가자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나탈동, 정기적인 일상 만들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한 축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부분에까지 이제 해결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의사 결정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보호자분이 하셨거나 이제 본인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결정해 본 적이 조금 없다. 이런 경험들을 조금 넓혀가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에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 기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행 기간 내용에서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도대체 그럼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역 이제 시민을 통한 이제 뭐 추천, 지인을 통한 추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다양한 이제 루트로 이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조금 서울시의 협조를 통해서 이제 민관이 협력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구청이나 주민센터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이 수행기관과 협업하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용료의 부담 문제가 있었는데, 최대한 이제 이런 부담들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고령 발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천천히 느리게 그분의 이제 시간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의사 표현에 대한 것들, 이제 비언어적 의사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캐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고령 보호자 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뤄졌었는데, 첫 번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쨌든 노인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용의 자문을 주셨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고령 보호자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제 올해 이제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그 재가종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업무 협약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조금 만들어 왔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꼭 갖추어져야 할 교육, 우리가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건 뭐 자원 연계라든지 자원 발굴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화에 관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년기 삶을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장로 가구를 지원할 때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의 자립 교육이나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주 이제 발품을 많이 파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소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내년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주신 내용들은 이제 논의해서 이제 좀 내년의 일들을 고민해 볼까 하고, 그건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저희가 수행했던 업무들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션 1의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 개요랑 주요 활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선영 대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2가 시작이 될 겁니다. 세션 2에서 지금 진행하게 되는 것은 수행기관의 4개의 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의 부선정 팀장님께서 고령 발달장애인의 미래계획 수립과 커뮤니티 관계망 구축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선정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올해 수행했던 고령발달장애인의 미래계획 수립과 커뮤니티 관계망 구축,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4월 달에 신청을 할 때 이제 3가지 축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노년기 전환 상담 및 노년기 전환 상담 및 컨설팅, 두 번째가 자기주도적인 나활동,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당사자가 좋아하는 여가 문화활동 주민 모임 참여, 이 3가지를 기본 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았고요. 노년기 전환 상담은 이제 노년기의 미래 계획을 준비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생각과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삶과 그리고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당사자 중심의 인테이크를 통한 사회 진단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망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건강, 주거, 하루 일과 여가 생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당사자와 충분히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건강 상태와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의료 진단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됨에서 따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의 변화와 그다음에 정서적인 이런 변화에 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진단 그것을 이러한 것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노년기 준비 평가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계획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계획 수립을 저희가 일단은 목표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런 관련된 정보를 찾고 이제 의견을 많이 구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건강 관리이고 또 최근에는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이슈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고요. 다행히 저희 복지관에는 수중재활센터가 있어서 거기 스포츠 지도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건강 체력 측정이라던가 평가, 운동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이제 공통된 저희가 이제 모두 원하는 이제 목표지요.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잘 해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모든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공통된 목표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계망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결과를 우선 생각을 했던 거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일단은 제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계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많이 그런 주민자치회도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자치 위주로 많이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새마을 분여회, 청년회, 새마을 문고 이렇게 굉장히 몇십 년 이상 된 그런 그 전국 조직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러한 주민 그런 활동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가구 사례관리 측면에서도 주민센터와 연계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어떤 경제 상담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이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여기에 이제 부모님 사후라던가 일단은 그 혼자 살게 되시거나 이러실 때 이제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시가 되는데 그 자폐인 사랑 협회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주거 및 독립생활에 대한 지원들 이것도 충경복지관에서 지원주택 통합지원 서비스도 일단은 많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주택이나 지원주택으로 입주하지 못하시는 대다수의 제가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주거 및 독립생활에 대한 것들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노년기 전환 상담과 컨설팅 사업을 실시를 이제 하고자 했는데 목표량 대비 일단 5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10회에 30명 목표를 했는데 지금 6회 15명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고요. 이제 우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은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가지시고 대처하시는 능력은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낮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또 이제 부모와 또 성인 자녀가 함께 이런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에 진지한 어떤 그 막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딱 그 공간과 이런 것들을 제공 시간과 공간을 딱 이제 이렇게 제공해드린 그런 이제 측면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거에서는 우선 40세 이상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발굴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들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 연령 또한 이제 70대 이상의 고령이신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도 알겠지만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백신을 맞으러 가거나 병원 동행을 할 때 같이 가주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이제 함께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성도 있고 알긴 하지만 실행하기엔 어려우심이 있다라는 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년기 전환 상담 및 컨설팅 사업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또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것 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홍보, 정말 직접 전화라던가 대면 상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예상외로 장기화가 되면서 있던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있던 부모회라던가 이런 것들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더군다나 이제 제한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컸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관이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 그다음에 이제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 이미 이제 지역사회 이제 복지 인프라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거주 시설이나 자립주택, 지원주택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고령 발달 장애인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희가 이제 사각지대이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타기관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도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고령 발달 장애인들에 필요한 그런 지원 계획이나 이런 거는 타기관과 협업해서 앞으로는 추진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사자용 그 인테이크를 진행했던 그런 상담 시트지와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는 모습 잠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자기도조전 나탈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도조전 나탈동은 당사자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그런 일상생활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다면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기간 동안 가정에서만 계셨던 그런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만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결정하고 주도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교육과 그런 실습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자기 결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활동 찾기, 그럼 이제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일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물건을 구매한다라던가 하는 그런 금전 사용, 이제 마트, 공원, 병원, 종교기관, 미용실 등 나의 이제 일상 생활과 관련돼서 나의 욕구와 반영되고 또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지도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25회차
5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구에 사시는 분들도 한 2분 포함해서 처음에 한 3분 정도로 해서 8월 말에 시작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이제 7, 8월에 이제 4단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이상의 이런 그 이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걱정들이 있으셔가지고 타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시고 이제 그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 이제 2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10년 이상 장기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시던 당사자분들을 중심으로 정말 그분들에게 맞춰서 이런 진행했던 서비스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성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은 그런 활동들을 이제 담당 지원자들과 함께 충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해보면서 이제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어려움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이 자기주도 나탈동이 어쨌든 그 성과 면에서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낮게 이제 수행은 되었는데 이제 그러했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집에서만 생활했던 분이 이런 지역사회에 나오셔가지고 활동하실 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더 제공이 되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이제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별로 이렇게 얘기도 없고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의 그런 삶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어떤 그 삶의 역사, 그분들이 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고 살아오셨던 그런 흔적들을 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이용하셨던 이제 여자 이용자분이셨는데 송파구에서 이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강동구로 이사를 오신 분이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하고 싶은 활동으로 얘기하신 게 올림픽공원 가시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올림픽공원 그냥 가고 싶으신가 보다 했더니 의미가 그게 아니셨더라고요. 올림픽공원에 가서 올림픽 상가에서 본인이 거기서 친하게 지내셨던 그 가게 사장님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오신 거예요. 그 가게가 한 10가게 정도는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거를 올림픽공원에 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시고 그래서 안경점도 들리시고 치과도 가셔서 이제 선생님이랑도 얘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고 오셨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그분들한테 드릴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구매를 하셔가지고 포장하셔가지고 이제 방문해서 또 이제 선물을 하는 또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발달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기관에서 이제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내적인 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조금 이렇게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 자기주도 나타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그 본인의 40년, 50년 살아오신 인생이 있어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으시고 저희가 그거를 잘 찾아서 그거를 또 이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당사자가 좋아하는 이제 여가 문화활동 주민 모임 참여인데요. 저희가 그 어쨌든 나탈동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좀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가 문화 활동이 이제 중요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 여가 문화 활동에서는 주민 모임 참여를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3가지는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했던 게 이제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걷기 모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예술
문화예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미술 이제 세 가지를 했고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 모임 같은 경우는 인지와 관련돼서 그런 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유지하고 또 그 각 동 주민센터에 이제 새마을 문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 문고에서도 그 굉장히 그 문고 활동이면 자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새마을 문고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했고요. 예. 이제 그리고 예. 강동 이제 걷기 동아리 참여인데 이제 요즘 각 구별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 건강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강동구 은퇴봉사자 협회랑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강동구 걷기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림찾기 행복찾기 이제 미술 모임인데 그런 이제 여가 문화에서의 가장 좀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항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음악 미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음악과 관련된 이제 합창이라든가 이런 거는 코로나여서 저희가 일단 실시를 못해서 이제 또 미술하고 또 이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돼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이제 미술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5명을 연계해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동구 자체적으로 북카페를 10호점까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4호점까지 개설이 됐고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북카페도 투어를 해서 이분들이 복지관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개발하고 연계하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북카페 이용하고 새마을문고 이용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책 읽고 또 관내에서 독후 활동하고 이제 이런 사진인들인데요. 그렇으나 워낙에 저희가 좀 꿈꾸던 모습이 이제 지금 나온 이제 사진인데요. 북카페 이용하고 또 이제 새마을문고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좀 보내시고 또 거기에 이용하신 분들과 관계 맺고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어떤 그런 외부 시설 이용하는 데 이런 제한점 그리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책을 일단 빌려가는 것으로밖에 올해는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서 이제 그림책 읽고 그런 독후 활동하는 위주로 하면서 가능할 때는 이렇게 이제 새마을문고와 이제 북카페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미술 모임인데요. 미술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명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분 정도가 지원주택 입주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그 지원주택에서 타기관 이용에 대해서 조금 제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있어서 인원은 조금 축소가 되게 운영을 했지만 또 강동구에서 이렇게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전시회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됨에 따라서 동아리 이제와 죄송해요. 그 은퇴봉사자회와 연계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이제 저희 스포츠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제 체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내 운동이라던가 이웃에 이제 저희 지역사회 근린공원 방문해서 이런 활동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저희 걷기 모임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박서진이라고 이렇게 그 장구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장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중장년 프로그램에서 한국명을 하면서 우리 한국명 하시는 선생님이니까 장구를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지금 장구를 배우고 있는 이제 그러시고 그래서 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희가 공연도 하는 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주민 모임과 관련된 어떤 이런 행사라던가 이런 거에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이제 관계 맺기라던가 이런 기회를 갖도록 이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성과로 볼 수 있는 거는 당사자 중심의 노년기 미래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애
인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인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금 더 변화를 주셨다라는 그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로 가족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고민하고 이제 모색을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했고, 이런 지역 사회 내 활동이 이분들에게 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좀 이전보다는 활동 당사자들에게도 활동한 것이 증가가 되었고, 또 기관에서는 어떤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이라든가 직원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많이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애복지관뿐만 아니라 고령발달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다른 유관기관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올해 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부선영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느푸른 장애인 복지관의 장행훈 팀장님께서 당당하게 나이 들기 당나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푸른 나무 복지관 가족지원팀 장행훈입니다. 지난 봄에 저희가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딱 그 시점에서 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다, 지금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 기관 선생님들과 모여서 발달장애인 노년 전환기 지원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이 당당하게 나이 들기 이렇게 하는 당당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발달장애인 분들, 그 중고령 발달장애인이 당당하게 나이 들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그 사업의 배경과 목적, 추진 내용, 사업 성과, 향후 과제 이렇게 4가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여서 고민했던 4가지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고령화, 이제 저희 장애인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인구수가 그 5년 사이에 1.9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서울복지재단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지원체계 모형개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그 발달장애는 78%, 부모는 91.3%가 노후 생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사후에 대한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기를 바라시는데, 보호자분들은 그런 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설을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그 보호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상에 가시고 나서야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복지관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케이스 분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고민하게 되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요, 4가지로 사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활기찬 나탈동 지원이라는 사업과, 두 번째 맞춤식 미래 설계, 세 번째로는 친환적 환경 조성, 네 번째로는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활기찬 나탈동 지원은 아무래도 20, 30대에 있는 청년과는 좀 더 차별화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지금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에 소외되어 가는 연령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맞춤식 미래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사는 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가정 그리고 원래 살던 마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는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친화적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는 꼭 위기가 되어서야 우리 복지관이나 아니면 구청에 의뢰되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위기가 있는 가정을 계속 컨택하고 만나면서 저희 기관과 관계를 갖고 정말 중요한 시점과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던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평생교육지원팀, 가족지원팀, 그리고 지역복지팀 그 3개의 팀이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복지관 모두가 함께 이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첫 번째 활기찬 나탈동은요. 아무래도 중고령 발달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기 노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세팅을 해놓더라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차별화를 둔 거는 우리 당사자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종일반 혹은 또 종일반, 반일반, 시간제로 이렇게 나눠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시간 안에서 운동, 음악, 미술, 동아리 등등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세팅했습니다. 맞춤식 미래 설계에서는요,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과 그리고 개별로 맞춤 컨설팅 또 하나는 전문가의 그 지지를 통한 심리적 지원 이렇게 3가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번 지역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교류하는 시간 그리고 익숙한 공간과 재미있는 활동거리로 뭔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번째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인데요. 잠정적 위기 가정 안전망 마련을 위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고요. 사실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주로 가정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가 접근했을 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라든지 원치 않는 경우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는 건 좀 부족했고요. 그로 인해서 맞춤식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있었습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월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준비 기간을 갖고 6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참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식구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욱더 살펴보고 촘촘하고 세밀하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한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잘했죠? 네. 저희가 이 활동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게 말문이 탁 막히네요. 생각이 잘 안 난다 저기. 생각을 해본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봐서요.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잖아요. 따로 죽어야죠, 엄마가. 여기는 처음 그런 걸 듣고서 신기하고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내년에 또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 보시면 마음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좀 확대돼서 저희 당사자분들이 좀 더 당당하게 미래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 성과에 대해서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활기찬 나탈동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당사자의 삶, 보통의 삶을 본인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호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요. 저희가 좀 잘했던 부분은 그 반일반 그리고 시간제 혹은 또 보호자가 일도 하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일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했던 부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자분들의 만족도는 참여도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사자분들에게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식구분들은 누구랑 무엇을 한 게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를 좀 반으로 묶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과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누군가 관리해 주는 것도 뭐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자신의 건강을 좀 더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내가 조심해야 될 음식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소랑 연계해서 진행도 하고 보건소의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건강이 좀 더 향상이 됐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맞춤식 미래 설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조력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원래는 소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상황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비장애 형제자매 그리고 활동 지원사 혹은 또 봉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타기관 실무자분들도 참여하면서 총 18분이 참여하셨는데 모두가 노후 준비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보호자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좀 더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전에 했던 그 내용과 사후에 했던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약 65% 정도가 향상되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으로 인해서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개별 맞춤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면으로도 진행을 했지만 온라인으로도 진행했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 중에 아쉬울 수도 있었지만 아쉽지 않았던 것은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가 또 참여하는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그런 부분도 그렇게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가족 모두가 관점을 맞추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를 위한 심리적 지지가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더 단단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지지를 해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머니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정서 지원도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인터뷰에서 항상 걱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해졌다.
걱정 단어를 주워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을 들으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즐거운 여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려했던 거는 비장애인 분들이 자원봉사처럼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것이 아닌데 혹시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닌지,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관계도 끝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고민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 반찬을 나눠 먹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해 주신 분들이 서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공원에서 날씨 좋은 날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동하여서 함께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고, 저희가 바라는 바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뿌듯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마을살이라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마을살이는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 오지 않는 시간에 내가 마을 안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담당자랑 같이 가서 처음에는 담당자랑 함께 마을 안에서 익숙한 공간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추후에 보니까 담당자 없이도 혼자 가서 남는 시간을 즐겁게 의미 있게 여가 활동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변인들이 그 당사자분을 돕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또 하면서 저희가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좀 가서 편안하게 있을 공간도 개발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소소한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이게 저희 기관에서만 발굴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발달지원센터에서 6가정,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1가정, 구청에서 1가정, 그리고 또 활동지원사분들이 의뢰해 준 가정들이 좀 다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위기 가정에 있는, 또 위기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분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사실은 여기 또 발굴된 분들이 복지관에 있는 서비스를 다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다시 서비스를 연계할 때는 어려움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역시나 저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찾아가면서 신뢰를 드릴 수 있었고, 신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또 이 복지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과 관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발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당사자를 위한 활기찬 오늘을 위한 낮 활동 중요합니다. 네, 저희 복지관이 종착역이 아니라 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복지관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의 것이 좀 필요한데요. 좀 사실은 정보나 빅데이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연세가 들다 보면 그 정보를 다 소화하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본인한테 맞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소외되지 않게 제공해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지금 강서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친환경을 발달 장애인의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 발달 장애인이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안전한 강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그런 지역 사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민간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또 관계 형성이나 신뢰를 통해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로 이 네 가지 서비스로 지원하면서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우리 중고령 발달 장애인이 당당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가장 사실은 7개월간 진행하면서 이 모든 거를 또 성과를 막 거창하게 이룬 거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그 고민이 또 저희 마음과 함께 전달되면서 사업별로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소소하게 성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내 아이보다 하루라도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좀 저희 지역사회도 그리고 민간이든 복지관에서 이런 활동을 확대하고 좀 더 잘한다고 하면 엄마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식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건강한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의 힘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나귀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를 발표하였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장혜훈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8분인데 4시 20분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백연항 팀장님께서 건강한 중랑인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백연아라고 합니다. 2021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건강한 중랑인 사업 수행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건강한 중랑인 사업 소개, 다음으로 사업 진행 과정, 그리고 사업을 함께하며 참여자와 활동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년기 전환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민되는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사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강한 중랑인이라는 제목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중랑군의 참여자 거주 공간에서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한 중랑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함께하는 일상의 삶을 찾기를 목표로 하였고요. 세부 목표로는 당사자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범한 삶을 찾도록 지원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일상을 만들고 당사자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돕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찾기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중랑구 지역의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은 약 1,600여 명의 발달 장애인 중에서 1,100여 명의 성인 발달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71%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군의 관련 기관으로는 저희 원광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하여 거주시설 16개의 주민센터, 직업재활시설, 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숨은 중랑인 찾기 참여자 만남에서는 서비스 부재인 중고령 발달 장애인을 발견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원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중랑인 나알지 프로그램으로 한 페이지 설명 작성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준비를 하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투,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포를 알고 조율하는 연습을 시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삶 지원으로 자립적 일상, 재미있는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하였고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한 상태를 알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고 나에게 즐겁고 행복한 여가 활동을 찾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를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숨은 중랑인 찾기에서는 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 협의체, 회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역 연계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내부적으로는 상담팀에서 40대 이상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찾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만남에서는 당사자와 라포를 형성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노년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당사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1대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총 4명의 참여자와 연계를 했고요. 실태조사 그리고 거주시설, 탈시설을 준비하시는 당사자분들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 만남에서는 타인과 대화하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와 라포를 형성하도록 하고 함께 생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중랑인에서는 노년기라는 앞으로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나에 대해 표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고요. 나를 알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OPD 한 페이지 설명을 만들어보고 나의 좋은 하루, 나쁜 하루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속 노력을 하였고요. 색다른 시도로는 칼라 테라피 이제 색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하려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일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떨리는데 마이크가 떨리는 게 아니라서 오해 마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OPD 다음으로 이제 예시를 제가 담아봤는데요.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에서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 등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에서는 이제 시력이 좋지 않은 분이셔서 주변에 장애물이 있거나 복잡하다면 미리 안전을 위해서 조금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발화가 어려운 분이셔서 글을 쓰기 필담으로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고 글씨를 크게 쉬운 말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OPD를 만들어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삶 지원인데요. 자립적 일상에서는 기본 건강검진을 진행하였고 건강한 나만의 식단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관 내에 있는 영양사의 조언을 들어서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재미있는 일상에서는 당사자에게 즐거운 일을 찾고 재미있는 일과 필요한 일을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위한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이용자분 참여자분이 한 분이 커피를 매우 좋아하셔서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2잔 이상씩 꼭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커피 글라인더 세트와 커피콩을 저희가 함께 찾아서 지원하면서 재미있는 일상을 찾는 노력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통해서 혈압, 체중과 같은 기본 건강 체크를 하고 식단 조절이나 운동 조절 등의 건강 관리를 지원을 진행하였고요. 사진에서 보면 이제 참여자분이 혈압을 재고 계신데 소변 검사, 엑스레이, 시력 검사 등을 너무 능숙하게 많은 분들이 다 잘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놀라기도 했고 침착하게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단 만들기인데요. 야채를 중심으로 식단이 필요하신다는 조언에 따라서 직접 장을 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약달력을 저희가 대신 논의를 통해서 제공을 하였고요. 기존에 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에서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도록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을 보고 그날 저녁 직접 참여자분께서 만든 식단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하기인데요. 저희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도 실천가로서 지역사회의 하나의 관계망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 사진이라든지 가족 여행을 가셨을 때 동영상을 보내주신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하여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참가자가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삶 지원을 계속 진행했고요. 당사자에게 재미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찾기와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참여자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여자분들은 대부분이 10년 혹은 20년 이상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신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단절되거나 협소한 관계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한 걸음을 사실 엄청 어려워하신 부분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너무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이거나 혹은 단절된 관계인 경우도 있었고 주도적인 일상, 나를 위한 일상에 대한 경험이 부재되고 그리고 경제적 독립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하고 싶으세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의 일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좀 현재에 집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한 계획을 함께 얘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에서 소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주변 산책을 하거나 운동 지원 등을 지원하였고, 함께 얘기하거나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원하셔서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당사자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실천가가 생각하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 중심이 아니라 본인 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자는 지금도 충분히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실천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에게 중요한 투와 참여자를 위한 중요한 것들, 그런 포를 항상 생각하며 경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경청하기에는 이제 얼굴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언어를 표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이용자의 선택이 의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실천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되게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언어 소통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대체 의사소통 도구 그림으로 준비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도구가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보여드리거나 했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셔서 이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많은 아이디어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그림 한 장을 갖고 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의 약속, 저희 이제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약속,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 이런 노력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혹자는 약속은 깨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속은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발표한 부분에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당사자 중심, 일상에서의 삶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즉 실무자의 생각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항상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부분의 조율은 함께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함께 조율을 하다 보면 저희가 협상을 하거나 무엇을 빼고 더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일이 저희가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당사자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망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봤을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된 이제 그런 지원이 아닌 개별적 맞춤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이제 나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일상에서 평범함,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대한 시도가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주변에서 찾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노년기 전환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단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과 활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 실행 기관들 그리고 많은 실천가들이 함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긍정적 에너지가 함께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백연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 보고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사업성과 발표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김학종 선생님께서 발달장애인을 찾고 은평과 함께 동행하기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춤형 지원팀 사회복지사 김학종입니다. 저희 준비한 2021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성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서는 저희 추진 결과, 사업 성과 그리고 마무리 부분의 재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초기의 사업 목적으로 저희 초기의 사업 목적은 첫 번째로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보호자의 부재에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한다. 두 번째,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보호자 지지 집단을 형성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을 완화한다. 목적에 대한 4가지 목표를 또 설정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발달장애인 발굴과 자원 연계 증진. 두 번째,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과 자립 능력 강화. 셋째, 보호자 지원으로 돌봄 스트레스 경감과 지지 집단 형성. 네 번째, 이용시설의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모형 제시로 했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저희 연중 사업 중 이제 월별로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적었는데요. 6월에서 7월까지는 저희가 참여자분들을 찾는 과정을 거쳤고, 이 참여자분들을 찾고 난 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8월에는 이제 개인별 지원이 완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공통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당사자분들의 금전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공동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보호자 자조 모임 형성과 그리고 소집단 활동이 1회기가 시작을 했었고요. 10월에는 이제 저희가 보호자 교육뿐만 아니라 10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가족여행 지원 사업이 실시했습니다. 11월에는 저희가 소집단 활동이 최종 완성이 되는 단계였고,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 개별 PCD를 완성하여 점검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저희 개인별 지원에 참여하시지 않는 당사자분들이 희망하셨던 소집단 활동 수채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모든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 12월 9일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유 찾기 과정에서 저희는 참여자 선정 과정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40대 이상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은평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2년 이상 미이용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작성을 했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사업에 대한 이런 취지나 참여 의사를 확인해서 총 초기에 4분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그 은평구에 이제 직접 은평구에 오셔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찾으셨던 분들 중에 2분을 저희 쪽에 의뢰 요청을 하셨고, 그 중에 1분을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5분. 참여자 5분, 5가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중에 저희 8월 말에 저희 복지관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계신 당사자분께서 이제 사례 지원이 종결된 이후에 이제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복지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말씀해 주신 당사자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총 6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함께하기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두 가지 성과를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 계획에 따라 이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저희 성과를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당사자분들 인터뷰나 이제 보호자분들 인터뷰 그리고 담당자의 소견 기준으로 하여 개별 7회기, 집단 4회기를 통해서 총 11회기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했던 개인별 지원 계획서 양식인데요. 첫 번째 장은 저희가 사람 중심 계획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그리고 당사자별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활동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활동과 활동을 계획하게 된 과정을 요약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저희 회기별 계획을 작성을 하고 당사자와 이제 보호자분들 모시고 나서 이런 활동으로 회기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받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개별 계획에 따라 저희 당사자 6분들이 활동했던 활동했던 내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당사자분들에 대한 소집단 활동도 병행을 했는데요. 총 4회기 활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첫 회기는 나를 소개하기, 자기소개하는 것과 두 번째 요리 활동, 샌드위치 만들기, 셋째 심리운동, 네 번째 건강검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회기 자기소개를 할 때는 당사자분들이 이제 자기 표현을 위해서 이제 자기 표현을 증진하고자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회기 마지막에 저희가 다음 회기의 활동에 대한 것들을 당사자분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드렸고, 그 활동을 조율한 결과 2회기 활동으로 요리 활동에 좀 샌드위치 만들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분들끼리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는 재료만 준비를 하고 이제 불이나 이제 도구 사용의 위험함을 이제 당사자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샌드위치 만들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얘기 요리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네, 3회기에는 이제 당사자분들끼리 이제 심리적 거리를 좀 완화하고 또 신체 기능 좀 활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심리운동 진행했습니다. 4회기에는 저희가 건강검진으로 이제 저희 은평구에 있는 다른 타 복지관으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시력, 청력, 골밀도, 혈관 나이, 인바디 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한방과에서 침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카이로프랙틱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지역 주민이랑 이제 당사자분들의 보호자분들도 함께 모셔가지고 이 건강검진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검진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호자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이 내용들을 저희가 개별 PCD에 좀 반영하였습니다. 소집단 활동을 마치고 이제 당사자에 대한 이제 한 페이지 설명, 이제 OPD 그리고 PCD 이렇게 작성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첫 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사자분들마다 당사자의 강점,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 그리고 당사자에게 좀 잘 어울리는 지원 인력들을 저희가 기재를 해서 사업 성과의 자리에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개인별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분들까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43분 중에 6분을 제외한 나머지 37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선 상담이나 이제 희망하시는 활동에 대한 욕구를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문화 활동이나 이제 그리기에 대한 좀 욕구를 표현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 한해서 네 분이 이제 4회기 동안 수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또 참여하시다가 이제 이 활동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이제 또 참여를 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사업 수행 중에 이제 장애인 정보 신문이랑 저희 지역 일간지 신문들 포함해서 18곳에 이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자 지원에 대한 성과인데요. 저희가 당사자분들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 보호자분들에 대한 좀 지원에도 좀 집중하고자 했던 이유가 고연령의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원할 때 가족들도 함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정서적 지지 집단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요 4가지 활동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초기 상담이랑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그리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보호자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조 모임인데요. 자조 모임은 저희가 집단 원예 활동 2일기를 실시를 했는데 참여자분들이 이제 희망하셨던 분들에 대한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공적 제도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으셔서 1회기에는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 2회기에는 재산 관리 신탁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의 휴식 지원은 물론으로 하고, 이 가족여행의 주체는 당사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사자분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행계획 수립에 집중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처음에는 집단 원예 활동 이제 자조 모임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진행했던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족여행 지원 부분인데, 이 가족여행 계획서를 저희가 꼭 작성하실 수 있도록 당사자분이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이 여행의 주체는 당사자분이시고, 이 장소나 이동수단 그리고 어떤 것을 먹을지 경로나 이런 것들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족이랑 지원자는 이제 조력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10월에서 11월 중 그리고 가정당 30만 원씩 6가정 총 18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고, 실제 지원액은 167만 2,220원, 그리고 16분이 6가정에서 16분이 가족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여행 사진이고, 저희가 이 결과 보고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당사자분들의 소감을 좀 여쭤보았어요. 근데 가족여행이 어떠셨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 이제 여행 계획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계속 다음에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주로 어머니가 가자는 방향으로만 갔지만 이제는 다음에도 또 논의를 해서 가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 평가를 또 사업 성과로도 사업 성과로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는데, 저희 자체 사업 평가하기 전에 저희가 참여자, 보호자, 기관 입장으로 나눠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저희 노년기 전환 서비스 개별 지원에 참여하시면서 지역 사회에서 좀 루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 PCD를 완성해서 이제 영역별로 이분들에 대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당사자분들과 저희가 이제 계속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계 연속성 확보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저희가 좀 지원을 좀
잘 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단체로 같이 이제 뭐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시다 보니까 많은 회기를 저희가 함께 하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종료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분들이 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방을 개설해서 이분들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 당사자분들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정보나 교육 이제 자원하는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들었다라는 거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 뭐 여행이나 활동 것들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분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고 환기의 감정을 표현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저 기관에서는 저희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그 지원 기본 계획이 새로 나온 그 이후에 저희가 관 차원에서 중선적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관심과 좀 지원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들을 3년 동안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좀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대기자분들에 대한 유선 상담을 실시했던 것들은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위기 가구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인데 실제로 이제 발달센터에서 저희 측에 연계 요청을 했던 건 2건이지만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셨던 분들이 한 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 정보가 있는지 여쭤보셨을 때 저희 다 한 번씩은 이용 기록이 있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접근을 좀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희의 접근 방식이 좀 옳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12월 9일날 저희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사업 성과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참여자별 CCD,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감 나누고 미래계획 논의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가에 나눴던 현장 사진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두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당사자분들이랑 이제 보호자분들 한 분씩 각자 사업에 대한 소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 참여하신 이후에 그 당사자분이 이제 부정맥 소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좀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민간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재검 결과는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행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당사자의 자조 기술이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지원자들과 같이 함께를 하면서 은행 업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이제 보호자분은 이제 당사자분의 언니신데 당사자분이 한 60세이시거든요. 근데 장애인 60년 동안 이제 장애인 가족들을 먼저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서 이제 연락해주고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당사자분이 좀 똑똑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어쨌든 기분 좋은 되게 평가 자리였고 이제 네 번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전까지 이제 복지관에 다니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안 다니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오랜 기간 가정에 계셨는데 저희가 먼저 어쨌든 찾아서 이제 방문해서 어떤 것들이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섯 번째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분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좀 사회성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어머님께서는 복지관이랑 아예 이제 사례지원이 종결이 되면서 연결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겼고 이제 복지관에 가고 싶어서 이제 담당자 이름을 계속 부르고 시간을 기다린다, 당사자분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연속성 있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좀 내년에도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자리의 재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크게 협력 교육 네트워크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수행기관이나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사자분들이 이제 찾는 과정이 가장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센터랑 수행기관이 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좀 잘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자 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에 대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나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인데요. 이제 거점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네트워크 하는 중에도 어쨌든 그 자문을 주셨던 위원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회의를 준비할 때도 이제 대부분 발달센터에서 이제 모든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다 장소 섭외부터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는데, 거점 기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학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 성과를 발표한 발표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보고에는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처음 시작하게 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가 더 많은 중구령 발달장애인 분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사업 성과보고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성과보고 대회 자료집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